전쟁을 준비하는 것만큼 평화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거라도 한번 해보겠다 싶겠습니다. 최초 남북 축구의 남한 감독입니다. 네. 최초. 아유, 고맙습니다. 이리 오시죠. 접경 지역에서 평화 지역으로 남북체육교류협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2006년 7월 25일 통일부 수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창립 만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통일부 수인하에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자 공익성 재단으로서 지난 20년간 한반도 평화 교류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를 대표 공동 주최하신 허영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최한 평화지역으로 평화지역 특별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그래도 제 시간대 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본래 이름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으로 다시 바꿔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체육교류 특례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체육교류야말로 서로 간의 존중에 기반해서 남북교류의 그 꽉 막힌 펠로들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접경 지역이 이름을 바꿔서 평화지역으로 평화산업을 선도하고 또 평화로 주민소득이 일어나고 또 평화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그런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규제 지역이 아니라 투자 지역으로 만들어내고 기업을 확실하게 유치시키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내야 우리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제 액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정책 토론을 통해서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렇게 슬로건을 갖췄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희생만 있었고 특별한 보상은 없었다. 이 특별한 희생에 대한 이제 특별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인천서부터 경기도, 강원도까지 해서 곳곳에서 평화인간 띠익기를 한번 대대적으로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국 삭제 일정을 대통령께도 권리하고 등급화시켜서 그 큰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 여기 접경지역 강원, 경기, 인천 의원들이 오셨는데 좀 중심이 돼서 이걸 좀 실천하기 위해서 같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살기 좋게 되려면 남북관계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이제 북한을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결심했다 이렇게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만큼 치열하게 평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저쪽에 개혁 개방을 결심해도 다시 반복적인 실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를 전쟁에 대비하는 것만큼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자는 제안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평화 번영의 미래를 여는 평화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평화 자산을 품고 있으며 반한 공예지를 산업, 주거,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과거의 성취를 미래의 희망으로 바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5째 손가락으로 작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인구도 22,500입니다. 다행히 우리 화천은 서울의 젖줄입니다. 그죠? 금강산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의 상수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혜택은 하나도 못 받았죠. 그죠? 너무 작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그나마 허영 국회의원이 있어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행사에 조그만 군이지만 과감히 구원부도 내면서 참가했습니다. 두 가지를 청와대 있으면서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를 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수도권에서 먼 곳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게 그 단위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한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역사적이거나 경제적인 단위로 환산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 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바로 우리 평화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임이 그런 단위를 물리적 거리에서 역사적 경제적 거리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용식입니다. 2018년 4월 달에 우리 최고진 지사께서 이 적정적이라는 용어가 좀 제한된 느낌이다 그래서 평화지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선언했어요. 평화지역. 그리고 이제 추진단을 만들고 시작했는데 2022년 7월 1일 날 정부 없었죠. 평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평화지역 본부장입니다. 이제 2010년부터 22년까지 해서 1조 8천억이 투자됐죠. 그 이후에 2022년 7월 1일부터는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적경지역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적경지역 관광규제 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군사적 안보 안전을 확보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2008년도에 10km, 25km. 이제 그건 안 변하죠. 지금 18년 경과했으니까 이제 군사규제법 개정을 해서 명문화해야 된다. 민통선 내에 관광지 출입 절차를 개선하는 출입 절차 간소화. 예? 전국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좋겠다. 모바일 휴안, DMZ 내부는 유엔사 승인. 그 다음에 DMZ의 난방 한계선 인접했거나 정정협정 관리 시설 등은 그 시설 구간에 따라서 유엔사 협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사전 승인제, 정책 협의체 등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민군 상생 복합 사원 조사하는 겁니다. 폐합된 상생 복합 사원을 진행한 구역은 군사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거죠. 새만금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청을 지금 만들어서 총기소속으로해서 지금 총괄하고 있죠. 저희는 특별한 시장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니까 만들어야 된다. 적경지역 개발청. 대통령 지속됐지 총리. 좀 만들어서 적경지역 개발청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평화지역 발전본부 다시 부활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특이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영재 한림대학교 교수면서 군에서 한 36년간 공부하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부대가 통합되고 폐합되고 부대를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방 지역의 군 유유부지가 정말 대량으로 발생이 되었죠. 더 이상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이 통제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미래를 통한 전략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통선 가까이에 있는 이 지역을 체류형 평화 관광 모델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러십니다.
보는 관광에서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문통선에 있는 대대굴은요, 숙박시설이 있고요, 평화 역사 전시교육, 그다음에 체험시설, 블랙길 탐방과 연계된 것, 그러니까 그 거점들이 안전갈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어떤 토탈 정보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군유유구지는 더 이상 방치할 공간이 아닌 국가적 전략 자산입니다. 평화지역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입법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명확한 기준보다는 군의 허가와 협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적경지역 특별법에는 세 가지 공백이 있습니다. 첫째, 출입과 개발이 허가 중심 구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의 기한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만한 실효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의 손실을 보상할 만한 근거 법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지역 특별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입과 개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협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실 보상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평화지역 특별법은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주민이 자신의 삶을 예측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하는 법입니다. 세 분 순서대로 10분씩 토론을 시작하시고 아까 발제자분들이 이제 이어서 토론하시는 걸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묵묵히 뒷받침해왔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 계획이 81.6% 남겨 접하고 있습니다. 문통선 국상은 우리 단절된 문화관광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고 파주가 가진 역사와 문화 가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 경기도의 국방부법하고 강원도의 국방부법이 훨씬 달라서 이거는 좀 국방부나 국정원 이런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접경 지역에서 평화적으로 가니까 다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7사가 해체된 유의부지하고 8.5 부지를 제대로 쓸 수 있게 좀 해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양시장, 양평군수, 가평군수, 춘천시장, 화천군수, 양구군수가 공동 대응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대응팀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그런 물 대응법을 좀 만들어 갖고 6개 시군이 공동 대응을 하는 대신 또 n분의 1을 서로 나누면 되니까 우리 화천군만 가짜는 물이 아니니까 같이 열심히 합심해서 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래서 영도, 부산 영도 다리가 오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오작교입니다. 그 다리가. 철책에 있는 다리가. 배가 들어갈 때는 오작교 문이 열리고 그러면 들어가면 내근강이 나오니까 남북 화해 지대가 되면 또 수로를 이용해서 내근강 가는 그런 코스도 이번 특별법에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발전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걸 통합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도화가 필요합니다. 평화경제특구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하청도 뒤늦게 지금 같이 일종의 좀 신청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이제 지자체 신청이 끝나는 걸로 돼 있고 시도지사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오랫동안 희생해 오신 분들이 좀 이번 참에 이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접경 지역의 평화는 물론이고 평화 발전 물론이고 북으로 가는 길을 또 여는 계기가 되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주민 중심의 접경지역 정책이 새롭게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짜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법제화를 넘어서 주민 중심의 좀 상향식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사 공간을 평화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시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의 주체 그리고 주도권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그 개정안에 법제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제언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시 관찰 지표가 이제 도입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현장성이랄까요, 그 현실적인 운영 지침, 아까 이야기 나온 접경지역 개발청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게 정말 직무 지침에 가까운 거다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오늘 토론도 참 좋으시지만 나중에 또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새롭게 발전을 하나 더 또 완성을 시켜가지고 또 한번 또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작전성 검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군부대가 판단하는 거죠. 쉽지 않는데 이런 군부대 작전성 검토 기준도 좀 정확하게 표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법적 제도적 더하기 아까 평화 관광이라든지 말씀하신 것들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넣어야죠. 똑같을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적, 세제다. 기존의 접경지역 특별법과 다른 내용, 평화 관광이라든지 넣고 거기다가 재정, 세제 꼭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작전성 검토를 군부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작전성 검토를 하는 팀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전역한 예비역 간부들로 운영을 한다면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운영하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 접경지역 지자체 협의회에 있는 군수님, 시장님들이 접경지역 평화 안내 지도사들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면 저는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발상입니다. 경기 북부 등 주요 접경 지역은 좀 이중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상으로는 개발 지원의 대상이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따르면 과밀억제 지역으로 돼 있어서 중첩된 그 법이 중첩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을 두고도 법률관 개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억제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인천, 강원의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일종의 TF팀을 신설을 하고 관련 내용을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쓰여드렸습니다. 통일부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비행지 평화적 이용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용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자체 이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과 좀 연결을 하면 이 접경지역 발전에 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법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박 본부장님 잘 제시해 주신 것처럼 이 관련된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은 출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가 되게 된 과정은 제가 경기도 연천에서 2014년도에 축구대회를 했을 때 연천 종합운동장에 인공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 스포츠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달리게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아까 통일부의 우리 김영일 원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운동장에 인공기와 태극기가 같이 걸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포츠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연천에서 접경지에서 남북 축구를 했을 때 바로 거기가 군부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협회가 이번에 이제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상징을 이 평화지역으로 평화 스포츠 타운으로 개발을 해서 DMZ는 자유롭게 드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하는 유휴부지를 이제 개발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수고들을 많이 하셨고요. 평화지역을 만들자.